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 스토리 뜨개 이야기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이 북가주라고 말하지만 북가주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샌프란시스코보다도 한 40, 50마일 북쪽 소노마 카운티라는 곳에 저는 살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제 이름이 앨리스는 아니고요. 제 영상에서 그냥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이디입니다. 앨리스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30일인데 거의 1월달이 다 끝나가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때는 이제 2월이 되겠죠.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니면 저의 11월, 12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그런지 1월은 그렇게 막 후다닥 지나갔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그냥 1월은 좀 길었나? 1월이 좀 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화요일은 격주로 시간이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또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큰일이 하나 있긴 있었네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또 뜨개 채널 맞나요? 하실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 제 일상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빠르게 저의 유튜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뜨 하고 있죠. 여러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양말뜨기 함뜨 하고 있어요. 양말뜨기는 1년 내내 하는 양말뜨기여서 해시태그로는 KS는 저의 함뜨에는 항상 붙습니다. 그게 니링 스토리이기 때문에 KS 붙고요. 그 다음에 Sock Year 24 Sock Year 2024년이니까 24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서 인스타그램에다 넣어주시면 저도 가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양말도 봐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1년 동안 뜨는 거지만 1년 너무 긴데 나는 바쁜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한 분기 그러니까 제가 4분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나는 1월에서 3월에 시간이 있어. 1월이 벌써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셨다면 요번 분기는 지나시고 4월에서 6월 분기에 뜨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분기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뭔가 너무 길게 하면 지치실까봐 물론 이제 저 같은 싹 리더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양말을 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한 분기, 두 분기 이렇게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기에서 벗어나시면은 글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근데 분기별로 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베스트 얼롱, 조끼 뜨기 얼롱을 지금 2월 11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뭔가 빨리 시작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보신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 팔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멋스럽게 크롭으로 뜰 수도 있는 거고 뭐 벌키나 슈퍼 벌키로 뜰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 얼롱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얼롱이 끝나면 그때부터 컬러웍 스웨터 얼롱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작년에 너무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들인 것 같아서 약간 처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바짝 당겨서 한 달 반 정도 조금 더 되긴 하죠. 그래서 3월 31일까지 컬러웍 스웨터 얼롱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공지를 드리고 다음 주쯤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뜨개와 함께 리드 얼롱도 하고 있는데 리드 얼롱도 조금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왜냐면 뭔가 하나 똑같은 거를 하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할 거 같아서 뜨개도 그렇고 뭔가 무슨 멀뜨기 이렇게 잘 안 하고요.
뭐 그냥 스웨터면 스웨터, 뭐 컬러하기면 컬러워크,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띠움을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의 스타일입니다. 그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리드 얼롱을 하고 있는데 1월의 책은 나를 변화시킬 책 해서 제가 고른 책은 거인의 노트라는 책이었는데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제가 급하게 또 저희 독서 모임 때문에 책을 한 권을 또 읽느라고 막 시간이 이렇게 좀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끝낼 생각이긴 합니다. 그 책은 읽으면서 뭐 다 나한테 와닿는다 그거보다는 중간중간에 그렇지, 뭔가 좀 시간을 짜임새 있게 쓸 만한 방법 같은 거나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독서 노트를 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그런 방법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이북으로 읽고 있어가지고 이 책은 약간 페이퍼 카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이미 이북을 샀으니까 다음번에 읽을 때는 책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의 책은 뭐였죠? 수상작 읽기인데 어떤 수상작이든 괜찮고요. 또 어느 해 수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내가 뭔가 그 책을 되게 궁금했었는데 상도 받았다던데 그런 책 읽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저는 지금 딱히 골라놓은 책이 없어서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게 2월의 책이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도 새롭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F4와 윕과 뭐 플랜과 뭐 그런 얘기들을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오늘 이거 되게 오랜만에 입은 옷인데요.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데는 폴드드 햄으로 되어 있고 컬러도 폴드드 햄이고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고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지만 끝까지 단추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요 밑으로 가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헨리라고 많이들 하죠. 이렇게 티셔츠 같은 것도 요만큼 뭐 단추 3개 정도만 있고 그 밑에는 그냥 티셔츠 같은 뭐 그런 걸 헨리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뜨개질의 초창기 때 만들었던 옷인데 이게 약간 핏이 저한테 좀 컸어요. 그래서 잘 안 입었죠. 뭐 색깔도 마음에 들어, 뭐 스타일도 마음에 들어, 다 그런데 뭔가 핏이 이상하게 좀 나한테 너무 크지 않나.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게 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고 지금 이제 갱년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좀 살이 붙으니까 살이 더 붙으니까 이게 얼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입고, 이게 헨리 리비지티드인가? 정말 옛날 패턴이고 이게 레벌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프린트 카피가 있긴 한데 그걸 컴퓨터로 프린트 아웃을 한 건지 어디에서 복사를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고 발견을 하면 여기 밑에다가 써놓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할 수 없고요. F4부터 갈까요? F4는 딱 하나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 양말을 완성했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이게 저의 1월의 2번째 페어이기도 하고 저희 디자인이기도 하고 제가 11월 달쯤에 이걸 디자인을 하긴 했어요. 이거를 살짝 퉁치고 가는 듯한 11월에 패턴 자체는 완성을 했는데 제가 스타일이 패턴을 그려놓고 그대로 팔로우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죠. 일단 이니셜리
왜냐하면 코스도 맞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한데, 그건 대강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고 이런 거 저런 걸 바꿀 만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떠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떤 룩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어를 11월에 떴을 때, 이렇게 생긴 거를 떴을 때 일단 실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케이블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가? 근데 저는 이 실을 또 쓰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보시면 스텔리나 베이스고 그냥 쓰고 싶어서 이거를 썼는데, 조금 더 덜 비지한 얀으로 뜨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게 이그젝트를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똑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꼬임을 안으로 했는지 바깥으로 했는지 그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테스팅을 해보면서 제가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다,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해서 제대로 된 페어를 떠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도 찍고 해야 하니까, 패턴을 썼으면 제대로 된 패턴을 떠보자 하고, 약간 11월에 이미 써놓은 거를 1월 디자인으로 지금 슬쩍 넣는 약간 그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64코를 잡았단 말이에요. 케이블이 들어간 거는 제가 조금 코스를 조금 더 많이 잡는 편인데, 이게 이렇게 조여주니까. 특히나 올 오버 케이블이라면, 저는 프론트 패널에만 케이블이 들어있지만 이게 전체로 들어있다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64로 했지만 1번 바늘보다는 0번 바늘이 낫겠다, 2mm짜리로 떠야 되겠다 하고는 떴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뜬 바늘이, 저는 분명히 그 바늘이 0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확인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 저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다른 거 요거 뜬 거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이긴 해요. 이거는 토업으로 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뜬다 해서 정말 그 니들 게이지에 확인을 해보고, 이게 진짜 트루 0번이구나. 그래서 0번으로 뜬 겁니다. 0번으로 떠서 조금 이것도 조금 작고요. 게이지가 아무래도 작으니까 조금 더 작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리피트가 이게 20줄인가? 아무튼 뭐 리피트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토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발 부분에 이제 이 부분 힐 만드는 부분의 스팟이 이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커로 딱 달아놓고 같은 부분에서 하리라. 그래서 마커를 달아놓고 이제 패턴에도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떴는데, 얘랑 같은 리핏에서 끝나면, 저는 풀 리핏으로 끝나고 싶어서, 왜냐면 그 리핏을 다 안 하고 그냥 반에서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풀 리핏을 끝나고 싶어서 보니까 확실히 길이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 바늘 하나 차인데도. 그래서 리핏을 한 번을 더 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양말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는 2x2 립을 하고 이거를 순 바인드 오프,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했어요. 2x2, 그러니까 1x1이랑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약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1x1은 확실히 알겠는데 2x2는 좀 과정이, 스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끝을 냈고요. 옆에서 보실 때는 이렇고, 또 앞에서 보실 때는 이렇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이게 톤을 하니까 그랬는데, 저거보다는 더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확실히 제가 재정립을 해서 패턴을 썼고 만들었고 완성입니다. 블락도 다 했고 완성이고요.
영본으로 떠서 조금 더 맞긴 한데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바인드 오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늘어남은 있지만 제 맘 같지가 않아요. 그 저먼 트위스트 캐스트 온 해서 커프 다운으로 뜬 거보다 확실히 단단합니다.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말이 조금 길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감이 없지는 않은데 이거는 조금 바인드 오프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제니스 스트레칭 바인드 오프? 그걸로 좀 보기가 싫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케이블이기도 하고 이게 79g이에요. 제가 그렇게 79g짜리 양말을 잘 뜨진 않는데 확실히 케이블이기도 하고 높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월이 가기 전에 이게 양말 두 번째 페어고 첫 번째 페어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요거 놀렸나요 좀? 되게 자국이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한 페어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켰어요. 저는 이제 퍼블리시는 엔드 오브 이어야 할 거라서 그건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시간 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싹 튜토리얼 보신 분들 계시죠? 뭐 다들 필요하신 건 아니고 벌써 양말 잘 뜨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거를 올리면서 저도 스스로 많은 걸 배웠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빼먹은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영상을 찍으면 정말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생각하니까 다시 만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 또 하나의 목표가 이제 영어로 그 튜토리얼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 받은 김에 그리고 지금 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했던 잊어버리지 않고 영어로 된 그 양말 튜토리얼을 만들까 싶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여러분이랑 상관없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양말 안 뜨시어 보신 분, 처음 뜨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제가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패턴도 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하기보다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에는 틀린 부분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그 쓴 패턴을 영어로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패턴을 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양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하지 않은 제가 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티칭을 할 때 썼던 머테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라든가 그런 거는 코렉트 하고요. 제가 여러 번의 수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풀프루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코스적으로는 잘못된 게 분명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제가 튜토리얼을 한 게 아니라서 물론 매직 룹인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튜토리얼 올렸지만 제가 어떻게 뜨는 방식, 저의 고유한 방식은 나중에 언젠가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직 룹으로 뜰 때 힐 플랩 힐턴을 하고 바늘을 분배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더블 포인트로 배웠거든요, 처음에. 매직 룹이라는 건 존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DPN으로 처음에 양말을 뜨기를 배워서 컨셉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스티치가 분배가 되는지, 어디가 프런트고 어디가 백이고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둘 다 처음이고 아니면 둘 다 자신 있다면 DPN으로 배우시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다
다 다른 부분은 편한 걸로 뜨시고 힐플랩 거셋만 DPN으로 뜨시면 어떻게 보면 확립 자체가 이 컨스트럭션에 대한 확립이 조금 더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매직 룹은 바늘 두 개를 반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패턴, 양말 패턴을 제가 사서, 이 패턴 이쁘네, 이 패턴 떠봐야지 하고 하는 것들도 그냥 저는 기본적인 패턴과 코스, 그 다음에 무늬가 있으면 무늬를 볼 뿐이지, 힐플랩을 어떻게, 몇 코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이런 거는 저는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싹 패턴을 보면서 얘는 이렇게 코를 나눴구나. 얘는 이렇게 코를 나눴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신기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 저는 제 나름대로 뜨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따라하시는 크레이지 싹 레이디님의 싹 영상도 있고, 근데 그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누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좀 메이크 센스 하는 부분에서 그 코를 매직 룹으로 뜰 때 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방법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 저는 양말을 그렇게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언젠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매직 룹으로 둘씩 나누는 게 아니라 전 세 군데로 나눠서 뜨는데 그걸 그렇게 사실은 가게에서도 가르쳤어요. 근데 컨퓨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기본적인 컨셉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매직 룹도 처음인 분이 많고, 그런데 또 그렇게 분배를 하니 과연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어질까? 저는 뜨개도 마찬가지로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패턴을 보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해보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고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메이크 센스 하는 방법으로 반을 나눴습니다. 바늘을 매직 룹일 경우에, DPN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서 이제 새로 패턴을 좀 정리를 하면서 숫자는 지키면서 그렇게 패턴을 썼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특히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동영상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튜토리얼 만들겠다? 그러면 영어로 패턴이 있어야지 해서 그냥 그대로 월드 바이 월드, 다른 게 없이 제가 쓴 패턴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시간에 쫓들리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발견한 좋은 방법은 아침에 얘를 학교에 보내놓고 아침에 매일 2시간씩 앉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패턴 쓰는 작업을.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거를 옮기는 중에 제 실수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늘 1번을 홀드 하세요. 그리고 2번으로 이렇게 뜨세요 해놓고 바늘 1번까지 뜨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페란테시스에 바늘 니들 1, 2를 잘못 적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고치면서 제가 이제 구글 닥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PDF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또 다른 실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패턴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패턴을 쓰면서 카피라이트 같은 거를,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다, 카피라이트는 누구한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페이지마다 맨 밑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PDF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맨 밑에, 한 페이지 맨 밑에 간 게 아니라 그게 밀리고 밀려서 페이지 중간에 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패닉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레벌리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 순간에 22명이 다운로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언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일을 했구나. PDF로 전화를 했으면 그 PDF를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8페이지였는데 PDF 전환했을 때 8페이지여서 이렇게 페이지란 말이 안 나오죠. 8페이지여서 당연히 맞게 트랜스퍼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자를 보니까 뭐 구글 닥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 부분이 PDF에서는 더 앞에까지 잘리고 그 다음 단어가 밑으로 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앉아가지고 그걸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미스테이크를 발견하고 이거를 고치고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유튜브에도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있다 뭐 그런 걸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그거를 재정비하면서 다시 PDF로 전환 재정비하면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지금은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에만 그 카피라이트 그 말을 써놓고 나머지 장에는 지금 그냥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아무나 가져가서 자기 패턴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PDF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었지만 일부러 레벌리에 올려놨었고요. 그래서 레벌리 안 쓰시는 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패턴이 필요하시다 양말을 뜨고 싶은데 그러면 저한테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연락처랑 그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일부러 제가 레벌리에 넣어놨습니다. 프리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건 제가 설설 배워가면서 나중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잘 하겠지만 이건 페이드 패턴이 아니라 프리 패턴이니까 여러분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컴퓨터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에 빠진 거는 패턴에 있을 거고 패턴에서 빠진 게 있다면 영상에 있을 거고 뭐 어디서 코를 잡는지 정확하게 막 이렇다 그러면 제 영상의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미 찍었고 막 그랬는데 보면 약간 센터에서 벗어나 있고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찍기는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그닥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올렸고요. 어차피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프로페셔널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한가 이걸 제대로 찍으려면 양말이 여러 페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찍었는데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오프센터다 막 이러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다시 풀러야 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컨 페어가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백업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프로세스가 이걸 어떤 써진 거를 통해서 보고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양말을 뜨는 대로 해서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것도 요령이 생기겠죠. 근데 제가 튜토리얼을 막 만들 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양말 같이 떠요. 그 마음으로 그냥 만든 거라서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F4는 그거 하나고요.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2월달 양말 2페어는 어떤 양말을 뜰지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제 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윕은 일단 이거는 짚고 넘어가죠. 이거 보세요. 이 바구니 너무 예쁘죠? 이 바구니에 제가 양말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 양말이 이 실이 뭐냐 하면 패톤 스크로이라는 실이에요. 이 실은 핑거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굵습니다. 그래서 저는 2.5mm 바늘을 사용해서 52코를 잡고 양말을 뜨는데 이 양말은 좀 도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껍지도 않고 DK로 뜨건 월스티드로 뜨건 다 포근하고 다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핑거링 틱 하면서 조금 굵은 거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조앤이나 마이클스 같은 로컬 크래프트 빅박스 스토어에 갈 때 이 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 실을 보면서 또 예전에도 많이 떴었고 그냥 새로운 거 보면 하나씩 삽니다. 2개씩 삽니다. 이게 50g이기 때문에
50g에 168야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야레지가 적죠. 그만큼 좀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한 달에 2페어 뜨는 거와는 달리 번외로 시간이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양말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오래 운전을 해야 된다, 뭐 남편이랑 같이 어디를 간다, 샌프란시스코를 나간다, 오클랜드를 간다, 1시간 정도씩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남편이 운전하고 가면 내가 운전하고 오고 이제 약간 운전을 반씩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동안은 제가 뜨개질을 보통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뜨개가 쉬운,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 뭐 좀 복잡한 거 가지고 가도 상관없지만 폴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양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양말을 2페어를 뜨고 하나는 좀 쉬운 거고 하나는 디자인이에요 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바닐라 양말, 무늬 없는 양말을 먼저 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복잡한 양말이 나오면 복잡한 양말은 차에서 뜨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이러다 보면 또 양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1년 내내 좀 쉬운 뜨개질이 필요할 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걸로 뜰 거기 때문에 뭐 매달 하나씩 끝낼 생각도 아니고 그냥 그런 순간에 갑자기 급하게 잡아서 뜰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뜨개 모임이 있었는데 가져가서 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기를 듣는 거니까 저는 손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 스크로이 요 양말 실도 꽤 있어서 이걸 이렇게 소진하면 되겠다 하고 제가 1월 초쯤에 니픽스에서 요 바늘을 샀어요. 이게 DPN인데 2.5mm 1번이라고 써있지만 2.5mm 바늘이고요. 선스트럭이라는 DPN 바늘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요것만 뜰 목적으로 저한테 에디의 플렉시 플립이라고 바늘 3개짜리 가운데가 이렇게 휘는 그 바늘이 있는데 저는 그걸로는 양말을 못 뜨겠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그렇게 비싼 니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차라리 DPN으로 뜨고 말지. 그래서 바늘실로 제가 분명히 저한테 1.5번, 그러니까 2.5mm 바늘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그걸 사용해서 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DPN이 이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매한 사이즈여서.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바늘은 양말을 뜰 때만 사용하자. 그래서 그제 일요일날 부랴부랴 캐스트온만 해놓고 리빙을 뜨기는 좀 그래서 리빙만 떠놓고 이제 거기 앉아서 막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하면서 그냥 요만큼 떴어요. 근데 뭘 하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손이 노는 것보단, 제가 이제 매번 뜨개 모임 때 제가 양말을 뜨려고 늘 가져갑니다. 늘 가져가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방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말 바구니로 제가 가져가 다니면서 그냥 뜰 수 있는 이 바구니를 하나를 언제지? 최근이에요. 1월 아니면 12월 달? 그래. 홀푸드라는 곳에서 이 바스켓을 샀습니다. 이 바스켓은 되게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가나 바스켓이라고 하거든요. 가나 바스켓. 가나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누가 만들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홀푸드에 이미 이렇게 쉐입을 다 만들어서 이게 이제 수입이 될 때는 찌그러진 상태로 오는데 홀푸드에서는 이거를 다 짝짝 제대로 이렇게 펴가지고, 근데 쉐입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좀 이거를 적시셔가지고 새로 쉐이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작을 했습니다. 요런 색깔인데요. 조금 밝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밝은 색깔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블랙 스트라이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니까 이 바늘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더 써보고 이거 얘기는 나중에 해볼게요. 부드럽긴 한데 뜨면서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가지고 왜 걸렸는지 제가 집중을 안 하고 떠서 얘기를 들으면서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윕이고요. 두 번째 윕, 제가 조끼를 하나를 더 뜨고 있었잖아요. 스크럼버스 뭐더라? 스크럼버 웨이스트코트라는 마리나 스코아라는 분의 그 베스트인데 단추가 가운데 있는 그런 스타일의 베스트를 이 정도 실이면 뜨지 않을까? 나는 훨씬 더 원래 패턴보다는 크랍으로 만들어야지 하고는 이 패턴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한테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쉽습니다. 제가 F5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무늬가 이렇게 여기 틀렸네요. 이게 은근히 자꾸 틀리는, 틀리지 않았는데 화면에서 볼 땐 좀 틀리게 나왔네. 여기가 이건 틀렸네. 정말 이게 굉장히 쉬운 패턴인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패턴을 보긴 또 좀 그렇고 또 안 보자니 자꾸 헷갈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 이제 반 패턴이 있고 이 앞에 양쪽에는 반 패턴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옆에 부분에는 홀 패턴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시드 스티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가 무섭네요. 또 실수가 있을까봐.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이코의 켄지라는 실로 제가 이게 4볼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뭐 나중에 컬러웍 세트를 뜰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패턴 적당한 거 있을 때 뜨자. 이렇게 보시면 보라색 스펙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거는 참 카메라에 잡기가 되게 힘든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패턴은 단추가 6개가 달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실도 넉넉하지 않고 크랍으로 만든 사진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랍으로 뜨자 해서 뜬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한 11인치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긴 스타일은 아니고요. 11인치 정도니까 제가 1월달에 떴던 또 하나의 조끼 있죠. 그게 10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게 무척 많이 크랍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고 이 바늘구멍을 내면서 뜨는 스타일인데 원래는 바늘을 구멍을 4개만 넣고 뜨려고 했었는데 4개를 넣고 이제 위를 세퍼레이트를 하거든요. 바텀업이기 때문에 세퍼레이트를 하는데 이거는 10인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이제 2.5인치마다 바늘 구멍을 내주면 한 10인치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잖아요. 이거 4개면 스페이싱은 그렇지만 3등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 밑에 이 바람 밴드가 있다고 해도 7.5에 한 1인치 정도 된다 그러면 8.5. 8.5는 너무 크랍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나를 더 내자. 이걸 미리 잘 계산해서 적어 놓고 리저너블하게 따져보면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는 그냥 해서 하다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새로 뜰 수도 없고 이 버튼 홀을 내면서 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튼 홀을 낸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2.5인치 정도 비트윈으로 해서 구멍을 5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뜨다 보니까 실이 모자라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걸 제가 화요일 정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실을 수요일 날 주문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영상을 찍고 진짜 그때 세퍼레이트를 안 한 상태였죠. 이제 세퍼레이트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떴어요. 끝낼 생각으로. 그랬는데 실이 정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인을 하고 이쪽도 한 12단 정도는 더 떠야 할 것 같아요. 앞에를. 그리고 나면은 일단 앞에 단은 완성이 됐지만 여기에 보면 이 앞에 부분에 시드 스티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뒤는 없거든요. 그래서 넥 부분을 조금 더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완성을 시키고 그걸 떠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팔 부분도 픽업을 해서 마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도 시드 스티치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떠야 돼서 막 레벌리에 들어가서 혹시 디스타시 하시는 분 있나? 이게 이제 디스컨티뉴 된 게 아니기도 하고 이게 내가 얼마나 필요할까를 정확히 몰라서 누가 디스타시 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 걸 사든지 아니면 누가 이 색을 사용해서 뜨신 분이 있으면 남는 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볼 하나로 진짜 요만큼 쓰려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연락을 하신 분은 연락을 안 하셨고 답장이 없고 그걸 또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막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구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와이오밍이라는 곳에 와이오밍 주에 어떤 얀샵에서 이 색깔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일랏이랑은 다 다르죠.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앞판까지 다 떴다면 아마도 이런 팔 부분 같은 부분은 제가 최소한 앞판까지 피니쉬를 했다면 이 넥과 이 소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비슷한 노랑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피니쉬업을 했을 텐데 얘가 안 끝나서 얘를 억지로라도 끝내려면 이제 여기를 다 풀러야겠죠. 앞판을 좀 짧게, 조금 더 짧게 하든가 그러면 이게 팔이 들어가나를 봐서 그게 안 되면 얘를 좀 더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축 구멍이 문제고 그래서 실을 찾는 게 더 이 다일랏이 달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일랏 일단은 오는 거 보고 제가 수요일 밤에 주문을 했는데 어제 쉽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요일 날쯤 도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안타까워요. 빨리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번 조끼 얼롱 함뜨에서 2개 조끼 정도는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조끼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얘랑 뭐를 같이 입나 그래서 그 코디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안에 좀 타이트하게 붙는 무슨 티셔츠 같은 것도 괜찮고 긴 소매 아니면은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거 입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하얀 셔츠는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블랙 셔츠가 하나 있는데 그거랑 제가 전에 뜬 조끼랑 같이 입으면 괜찮겠더라고요. 아니면은 드레스를 하이웨이스트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조끼를 입는 것도 되게 좋겠는데 겨울이고 해서 막 겨울에 입으면 드레스가 이거랑 같이 입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개 대신에 쇼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옷을 많이 뜨니까 특히나 스웨터를 많이 뜨니까 옷을 별로 살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뜨는 옷들을 보통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트렌드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뜬 걸 내가 입는다란 그런 마인드로 산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쇼핑도 옷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커리어 워먼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얀샵은 제가 스웨터를 입는 것이 샵에도 더 도움이 되고 커스터머한테도 인스퍼레이션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정말 마트 가는 일
뭐 학교에 가끔 갈 일이 있다. 그래도 뭐 스웨터 입고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샤핑에 약간 눈을 돌려야 되겠다. 약간 코디네이트에 조금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쪽에 관심은 많은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두 번째 립이고, 다음 주에는 정말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립은 제가 새로 요 실을 몽땅 샀어요. 세일하는 거. 지금 아직도 50%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안, 다른 색깔이겠지만, 이 안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 사기 진짜 잘했다. 저 속으로 위안을 하고 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내려가면, 한 볼씩이라도 사서 스카프 같은 거 만들면 좋을 텐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올해 이제 얀 바잉에 대한 그런 저의 철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산 얀은 올해 다 쓴다. 그렇지 않을 거면 안 산다. 그래서 부랴부랴 스와치를 하고 적당한 카디건 패턴이 있어서 그걸 이제 뜨기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게 제가 8볼을 샀고, 이게 두 번째 볼입니다. 그래서 그닥 그렇게 길게 뜨진 않았는데 전보다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요만큼을 뜬 거고요. 좀 화사하죠. 제가 이런 색은 잘 입지를 안 하는데, 그냥 뭐 이런 색도 한번 입어보지. 저 이 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50g에 24불짜리예요. 되게 비싸죠. 자, 이게 뒷판이고요. 케이블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RT와 LT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케이블 바늘도 필요 없어요. 두 스티치를 가지고 오른쪽 트위스트를 하느냐 왼쪽 트위스트를 하냐. 제가 RT는 많이 했는데 LT는 처음입니다. LT 재밌던데요. 새로 항상 배웁니다. 이렇게 새로운 뜨개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론트가 되어 있고, 그냥 레귤란 스타일로 인크리스 하는 거고요. 제가 마커를 좀 많이 달아놓은 거는 스타키넷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보통 레귤란처럼 증감을 하고요. 그리고 패널이, 이게 패턴이 쭉 있는 게 아니라서 패널이 있어서 패널 부분에 이렇게 마커들을 달아놨습니다. 패널, 이 소매 부분에도 가운데에 이렇게 이런 무늬가 있고, 뒤에도 뒤 패널, 전체적으로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뒤 패널에만 무늬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뜨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 계획은 사실은 이 조끼를 이미 다 떴어야 했고,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그 양말도 시작 부분만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잡기 시작하고, 제 그 리바이벌이라는 스웨터인가요? 그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디다이 안색으로 막 옐로우 베이스에 복잡한 약간 어람 칼라 같은 가을 색깔 나는 그런 거를 제가 한 10월, 11월 때 그때 캐스톤을 했던 거를 이제 목을 다 풀고 목도 떴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프로그레스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목을 새로 떴고, 팔 시작해서 팔 줄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이제 컬러웍 스웨터가 2월 12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얘를 끝낼 생각이에요. 가능하겠죠? 미친 듯이 써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뜰 생각이고, 그걸 대강의 데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컬러웍 스웨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몰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리바이벌이라는 그 스웨터도 막 급하게 지금 어차피 못 입을 것 같고, 입으려면 입죠. 근데 그러기에는 핑거링 메이드 스웨터이기 때문에 가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게 한 3분의 1 정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그거는 이제 바디가 다 스타키넷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갖고 다니면서 뜰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이제
팔 같은 부분은 이제 몇 단마다 줄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집에서 뜨고 이제 바디로 완전 소매 다 뜨고 바디로 넘어오면 바디는 그냥 쭉 스타키넷으로 뜨는 거라서 그때 되면 무한 스타키넷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 데서나 떠도 되니까 뭐 영화를 보면서 막 떠도 되고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모든 게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나의 무드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걸 할 것이냐. 특히나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저는 책을 보면서도 뜨개를 잘 하는 편인데 책을 보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윗의 전부이고요. 2월 양말 실들 보여드려야죠. 제가 2월 달에 픽한 실은 좀 바늘도 꽂아놨네요. 요 58에 뭐라고 써있지? 버트럼 모르겠는데요. 58에 못 읽겠어요. 독일어일 거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색깔입니다. 약간 레드, 핑크, 그레이, 펄볼 약간 2월의 느낌이죠. 약간 그런 색감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양말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할 실은 말라브리고의 울티메트 삭 색깔은 로절린다 라는 색깔이고요. 이렇게 대강 어떤 양말을 뜰 건지 생각은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약간 하트 베이스. 하트인데 너무 치지하지 않게 만들고 싶긴 한데 그게 이제 코스랑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해보긴 해야죠.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레이스 패턴도 살짝 만들었었고 케이블도 만들어서 이번에는 텍스처일 것 같긴 한데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일단 뜰 생각이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도 약간 톤이 약간 비슷하네요. 핑크 펄펄 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고. 이 58 양말은 그냥 양말일 거고요. 제가 어제 뜨개 모임이 아니라 독서 모임에 갔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매년 크리스마스 때 정도 되면 양말들을 제가 준 양말들을 잘 신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뭐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양말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거를 가져가서 양말을 뜨는 거를 또 보시고는 양말 집에 많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죠. 많고 안 신는 페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말들은 좀 애지중지하는 양말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양말 파세요. 양말 좀 파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한 분이 이번 겨울에 한국에 잠깐 한 달 정도 갔다 오셨는데 이제 엄마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예전에 주신 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패브릭이 조금 약간 자꾸 뭐라고 해야 되지? 얇아지는 느낌? 그런 게 드신다고 양말을 좀 얘기하기가 불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주실까봐 양말을 그냥 떠주신다고 할까봐 말을 못 하신다고 그냥 파시라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선물로 하나씩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판다면 진짜 그걸 제가 전에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한 켤레 정도씩은. 근데 한 20불 정도? 실가만 받을게요. 한 20불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몽땅 팔 마음은 사실 없어요. 20불씩 받아가면서. 사실은 진짜 이거는 그냥 애정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셔서 이제 그분들 양말 사이즈를 떠야겠다. 이게 제가 양말을 30페어 막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양말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발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저는 발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분들 발 사이즈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를 늘리고 어느 정도를 뭐 해야 되고 여유를 줘야 되고 하는 걸 알아서 그냥 그렇게 판다고 사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좀 내 사이즈가 아닌 양말을, 이런 것들은 내 사이즈가 아닌 페어를 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군가한테 드릴, 내 거가 아닌 양말을 조금 더 길게 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 얼마를 받아. 그리고 더 받으면 또 욕할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라면 그냥 어쩌다 페어 하나씩은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실감만 받고 뜨기에는 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게 되고 그냥 그런 게 필요하면은 각자 알아서 사는 걸로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번 주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일은 아니고 강아지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부었었어요. 부은 게 아니라 한쪽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녁을 이제 먹고, 보통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 부엌에서 삽니다. 뭐 떨어진 거 없을까? 엄마가 뭘 하나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서 항상 부엌을 어슬렁대는데, 그날은 제가 하는 음식이 별로 그닥 그렇게, 줄만한 게 없었나.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제가 여기 계속 있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인지를 잘 못해요. 막 뭘 달라고, 뭐 계란을 삶는다거나, 계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연어를 했다거나, 그러면 연어 냄새 맡고 또 옵니다. 근데,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서, 당근 같은 거, 제가 이제 뭐, 카레라이스나 이런 거 한다고, 아니면 뭐, 당근 채치는 일 되게 많잖아요. 뭐, 김밥을 해도 당근을 채를 쳐야 되고, 뭐, 잡채를 해도 뭔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당근도 되게 좋아하고, 브로콜리도 되게 좋아하고, 양배추도 삶은 양배추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저 버릇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지키면 한 입은 주겠지,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날 저녁에는 그 파스타를 했었고, 좀 색다른 파스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쿠킹하는 거는, 불을 쓰는 거는 파스타 삶는 거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면도 좋아합니다. 파스타면, 국수면 이런 면도 좋아해요. 근데 얘가 이제 안 보이다가 이제 밥 먹으라고 다 주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부엌에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뻐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쪽 눈이 이렇게 뜨고 있고, 이거를 막 이렇게 감았다가 또 이렇게 뜬 게 이건 거예요. 너 눈이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멘붕에 빠졌죠. 근데 뭔가 다른 음식을 먹었다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날이었고, 그리고 여직 지금 얘가 올해 9살이 되는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했어야 했죠. 근데 그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그 펫마트 같은 데 가서 새로운 간식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똑같이 먹던 간식이었는데 맛이 달라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치킨 플레이버를 샀다면 이번에 무슨 베이컨 플레이버를 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트릿을 줬을 때 약간 변이 묽어진다거나,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 그거죠. 뭐 탈이 안 난다면, 그렇다면 그걸 그냥 과감히 끊습니다. 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거라도 그냥 똑같은 거 먹어. 이거 탈 없으니까.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최근에 약간 강아지한테 새로운 트릿을 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펫마트 같은 데 가서 시간을 오래 투자해가지고, 이런 게 좋을까, 이런 게 좋을까. 가끔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회사에 나갈 때도 그 옆에 펫마트 같은 게 있대요. 로컬 마트 같은 게. 거기에 또 들려가지고 새로운 걸 막 사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 이제 먹었는데 조금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먹은 건 그거밖에 없고, 그날 오후에 꽤 많이 줬었어요 그걸.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양쪽 눈이 아니고 한쪽 눈인 거죠. 그러면 눈에 뭐가 들어갔나? 근데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나 의사 보고 싶다고 해서 하루 이틀 내에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상태를 지켜보고 월요일 날까지 기다려서, 왜냐면은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어서 토요일 8시가 되면 이제 병원들이 닫거든요. 일요일 날은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옵션이 이머전시로, 내가 급하다면 그냥 이머전시를 가는 건데, 이머전시는 엄청 가격이 세죠. 근데 그래서 월요일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월요일날 전화를 하면 월요일날 약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늘 그런 마음. 사람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제일 빠른 걸로 잡아. 그러면 그 약속에 갈 때쯤 되면 모든 증상들이 호전이 돼 있어요. 내가 뭐 좀 몸이 많이 아프다, 열이 났다, 몸이 아팠다. 병원에 갈 때쯤 되면 다 낫습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날 약속을 잡아도 못 갈 확률이, 이번 주에 못 갈 확률이 높았어요. 약속 잡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그냥 이머전시를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줄 거 아닌가 해서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병원에 갔습니다. 가면서도 약간 괜찮아지는 건가 뭐 어쩐 건가 하면서 얘가 눈을 앞다리로 이렇게 자꾸 긁어서 그거를, 이 컬러를 씌워줬어요. 일단 긁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를 봤는데 뭐 안에 그런 것도 보고 뭐 진찰하고 그런 스캐닝 같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 말은 눈 안에 스크래치도 없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단지 약간 이리테이트를 하니까 막 뭐 이렇게 스월른데 붓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눈물이 많이 나면서 눈을 막 이렇게, 눈이 되게 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뭐 내가 음식을 하다가 뭐 떨어뜨린 게 있나, 뭐 양파 같은 것도 쓰고 뭐 갈릭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간 게 있나, 약간 그런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음식 다른 거 먹은 거 있냐, 뭐 그래서 음식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알러지가 있으면 양쪽 눈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게 먹는 거 말고도 그 간식에 묻어있는 뭔가를 얘가 발로 건드려서 그게 눈에 닿았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쪽 눈만. 그래서 이제 안약하고 페인킬러 같은 그런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저는 페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리테이트하다, 간지러움. 근데 간지러운 게 사실 아픈 것보다 어떨 때는 더 하잖아요. 막 긁고 싶은데 막 그 간지러움을 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먹이고 8시간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24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때 이거 컬러를 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컬러를. 이 그냥 동그란,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컬러, 이렇게 소프트한 재질의 그런 컬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러를 했는데 앞다리는 손이 안 닿아요. 근데 뒷다리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한테 되게 편하긴 한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걸 꽂자. 그래서 그걸 꽂았더니 이제 그때부터 축 늘어져가지고 이제 만사가 이건 뭔가요? 막 나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니까 여전히 약간 나아졌는데, 왜냐면 전에 눈을 감고 있는 때가 되게 많았는데 눈을 많이 뜨고 있긴 한데 이 한쪽 눈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약을 먹이고 또, 근데 긁진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막 이렇게 막 긁거나 그러진 않아서 괜찮아지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그날 저녁이 되니까 완전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거해주고 약 안 먹이고 약도 2번 정도 먹이고 눈 약도 한 2번 정도 집에서 더 넣어준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멀쩡합니다. 정말 애 키울 때처럼 강아지도.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놀라웠던 거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머전시라는 곳은 가면 일단 얼마를 냈더라? 335불 정도 냈나? 약값, 그다음에 뭐 이그제민 한 거, 의사 본 거 뭐 이런 거 합해서 엄청 많이 나오죠.
이틀 만에 괜찮아질 건데 저 강아지는 저희 옆에서 자고 있어요. 오늘도 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도 한 주 열심히 뜨게 하시고요. 양말도 뜨시고 또 조끼도 뜨시고 또 새로운 컬러웍 스웨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